돈, 돈 벌고 싶으세요? 5분만 투자하세요. 돈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트너TV의 임소장입니다. 저번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얼마 전에 나왔던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제까지 21번째 나온 정책보다는 고강도 정책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의 확대, 갭 투자 방지, 재건축 규제 강화, 법인 투기 수요 근절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속책으로 이번 대책은 첫 번째,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의 보호, 두 번째, 실소유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네 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축소 및 보완. 그럼 하나하나씩 이해해드리기 쉽게 정책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민 실소유자 부당 경감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확대입니다. 공공분양이 같은 경우 20%에서 25%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상승하였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없었던 민간분양 쪽에서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은 15%, 민간택지 내 민영주택은 7%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가점제로만 도전했었던 여러분은 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활용하시면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의 완화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나 민간 분양 6억에서 9억 사이에 신설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는 10% 정도 완화된 소득 기준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청약시에 생애 최초 공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맞춰 놓으시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소득을 높였다는 이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실수요자 부당 경감면입니다. 요 면만 봤을 때도 지금 요번 정책이 실수요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혼부부에만 해당했었던 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자,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는 면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억 5천 이하 100% 감면, 1억 5천 추가해서 3억 원,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50%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 약 150만원 정도겠죠. 150만원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민 부담 경과,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의 인하, 이거는 국토부가 20년 10월에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3기회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만호까지 청약을 추진한다고 하니 조건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받을 때 소득에 대한 향상입니다. 보시면 소득이 투기과열 지역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자는 8천만원, 조정대상구역은 연소득 6천만원, 생애 최초자 7천만원. 요번에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자 9천만원 이하. 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주택가격은 6억 이하, 5억 이하, 주택 보유, 무주택, 무주택. 네, 실질적으로 현재 연소득 합산이 어느 정도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계속 위로 향상되고 있으니 실제적인 내용과 부합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경우 잔금 대출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여기를 상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구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의 1주택자의 잔금 대출에 대하여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규제지역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자, 요 밑에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 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2000년 7월 13일 이전에 계약되셨던 거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부분이 잔금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보완책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국민청원 이쪽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뭐 계약금을 지금 날라야 되냐, 중도금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국민청원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 진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간다고 하면 집주인들은 주택 공급이 없는 시장을 고려하고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을 매도하는 기회가 줄어들 텐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제3기 신도시 용적률 상한과 주변 유휴지 확보, 그리고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도심 내 공실상가 오피스 활용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검토 가능한 대안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향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 증가입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작년 12월 16일 당시에도 법안이 있었지만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에 현행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약 한 2배 수치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8억에서 네, 이렇게 내용 보이시죠? 자, 기존의 것보다 거의 약 2배 수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1.2%에서 6%까지 상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구간은 거의 요 정도 세율이 많지만 거의 2배 정도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중과세율 인상과 주택,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 많은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양도소득세, 자, 일단 보시면 종부세 부과일은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한답니다. 네. 단기 양도차익의 환수,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자, 1년 미만에는 일전에는 40%에서 지금은 70%, 2년 미만에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표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개선 내용을 보시면, 자, 기존에서 70%, 분양권 70%, 자, 보유기간 2년 미만 일반 세율에서 60%, 그리고 2년 이상은 기본세율, 분양권은 60%입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자, 기본세율 플러스 10% 또는 2주택 20%에서, 자, 개선된 건 2주택은 20%, 3주택은 30%로 플러스 10%씩 상향 조절되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법안의 내용은, 자, 더 이상 단기로 매매로 이득을 보지 말라. 그리고 매매업을 하지 말라. 뭐 단기 차익으로 더 이상 주택을 그런 수단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거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를 한답니다. 그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지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자는 8%, 자, 3주택 이상자는 12%가 적용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사실상 다주택자가 집을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요거 법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득세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행 시기에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아직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가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산세 같은 경우, 자, 거의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요. 자, 기존에 수탁자로 되었었던 것을 원소유자로 변경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던 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관련해서 아파트와 관련한 임대사업자가 폐지되고 그 외에 장기임대사업자는 8년에서 10년으로 공적 의무가 강화된답니다. 그리고 사업자 합동점검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그리고 임대사업자 말소, 그리고 세제 혜택 환수 등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위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대책을 보고 제가 내린 결과를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책 중에 가장 고강도 대책입니다. 다주택자와 양도소득세와 이런 거 빠져나갈 수 없게 굉장히 치밀하게 가장 고강도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다주택자의 선택. 내가 이제 더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중간에 팔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민심의 대책.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민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 실패한 부동산이 실패했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 같고요. 네 번째로 2021년 6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이 진행이 될지 한번 정확히 살펴보면 되고요. 자, 위의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2021년 6월 11일까지 시행이 유예되고요. 종부세, 재산세 같은 경우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정말 사실상 다주택자들은 2021년 6월 1일까지 주택 처분할 것을 미리 통보했다고, 정부에서 통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은 22번째 부동산 정책인데요. 이번에 열리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 한번 제가 미리 계속 모니터링 할 거니까요. 네, 저희 부동산 파트너 TV 계속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은 부동산 파트너 TV의 임소장이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